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어제도 시장이 강하게 반등을 해 주었고, 특히나 코스닥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매우 긍정적으로 마감이 됐었는데, 오늘도 시장이 큰 폭의 상승을 더해주면서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이 매우 만족스러웠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뭐 하나 나쁠 거 하나도 없는 그런 장세가 연속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반면에 코스피 시장은 코스닥과 조금 반대로 역행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죠. 참 아이러니하게도 참 먼저 대형주 장세 이후에 중소형주 장세로 좀 넘어가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제발 그렇게 중소형주 장세로 강하게 좀 전환이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코스닥이 아무래도 코스피보다 좀 더 많이 빠졌고, 또 코스닥의 수많은 종목군들이 코스피 대형주 대비해서는 정말로 많이 빠진 종목군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을 계기로 많은 종목군들이 좀 올려줘서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조금 숨통을 좀 쉴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자 소망이네요. 그렇게 되기를 일단은 희망하면서 시장 좀 바라보고요. 어제 이제 라이브 방송 가입 피마하시는 분과 잠깐 상담 아닌 상담 통화를 좀 했었는데, 이 강의는 어떻게 되냐라는 질문을 좀 받았습니다. 강의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 카페 자료실에 강의를 녹화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는 사실 뭔가의 투자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장기 투자를 한다든지 종목을 선별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보다는 기준에 대한 주식에 대한, 그러니까 바닥에서 종목이 올라가든지 고점에서 올라가든지 뭔가에 대한 기준이라는 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상한가를 들어가는 종목도, 또 장중에 20-30%, 20%대 상승하는 종목도, 또 바닥권에서 최대 거래량을 발생시키면서 추세를 전환하는 종목도, 뭐든지 다 하나의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라는 시그널이 발생을 하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시장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게 저의 기준이고 저의 강의 방식이다라고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매 방식은 참 심플합니다. 매매 방식은 참 심플하고, 또 주식이라는 게 이 강의 한 번에 끝나는 게 결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변화무쌍한 시장 속에서 어떠한 시장은 대형주 장세가 나오는 시장이 있고, 어떤 시장에서는 중소형주 장세가 나오는 시장이고, 지금처럼 신규 상장을 했던 종목군들이 매우 강한 연초죠. 여러분들 곰곰이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매년 연말 혹은 연초에 신규 상장주들이 생각보다 강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동전주들도 굉장히 많이 막 올라가는 시즌이 이 1월, 2월 시즌인데요. 신규 상장주는 왜 올라갈까? 우리가 곰곰하게 생각을 해보면, 신규 상장주는 그나마 이 상장 폐지에 대한 우려라든지 감사보고서 미제출이라든지 그런 우려에 대해서 일부 피해갈 수 있는 종목군들이잖아요. 이제 막 신규 상장을 했는데 거래 정지가 된다든지 상장 폐지가 된다든지 그런 일은 제가 아직 주식을 하면서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지금 이 순간에 바닥권에서 막 동전주라든지 부실주라든지 막 올라오는 기업들이 간간이 눈에 굉장히 많이 보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그런 종목군들이 올라오고 보일 거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그런 종목군들이 왜 올라갈까요? 마지막 발버둥,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물량을 개인들한테 떠넘기고 상장 폐지를 가든 정지를 먹든 그렇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식의 이제 사고 방식을 가지고 지금의 시장을 보시면 되지 않나 싶네요. 자, 그럼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월과 앨런의 디스인플레이션 발언이 전일 미 증시를 강하게 이끌어준 이 상승 트리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앨런 재무장관은 전날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발언을 했었고요. 또 어제는 파월이 이제 디스인플레이션이 진행 중에 있다, 드디어 금리 인상이라는 카드가 어느 정도 시장에 먹혀가고 있다 라는 거를 공식적으로 확인을 했다라는 점에서 시장은 일단은 환호를 했습니다. 자, 지금 여러 가지 매체라든지 시장에서는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리오프닝, 즉 중국의 리오프닝이 다시금
전 세계의 인플레이션을 야기시킬 것이고, 그로 인해서 다시금 시장은 인플레이션 우려에 의해서 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뭐 맞는 말일 수도 있고 틀린 말일 수도 있습니다. 제 뷰가 잘못된 걸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 전 세계가 이런 디플레이션까지 우려할 정도로 흘러갔던 이유가 뭐였을까를 고민해 본다면은 바로 중국의 이 공장, 즉 세계의 공장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이런 물가가 낮춰지는 효과를 발휘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각 기업들, 즉 제조업 혁명이 로봇에 의해서 일어나게 된다면은 그로 인해서 또 원가와 단가는 싸지게 되겠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안 하고 저는 시장을 보고 싶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고요. 그로 인해서 시장이 조금 더 상승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장을 본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시장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런 시황을 예측하는 거는 언제든지 그 시황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내 시나리오가 내가 생각하는 관점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반대로 그에 맞춰서 대응을 하면 되는 것이지, 100% 맹신해서 시장을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이어서 오늘 시장 보면 매우 좋았습니다. 양 시장 다 하락 종목 수가 굉장히 적은 시장이었고요. 특히 코스닥은 1255개의 종목군들이 상승을 해주면서 제가 보기에는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은 제일 많은 종목이 이렇게 상승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타 아시아 증시 대비해서는 국내 증시가 굉장히 강한 모습인데, 국내 증시가 여타 아시아 증시보다 많이 못 올랐기 때문에 키맞추기 성격에서 지금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의 항생이나 뭐 니케이라든지 대만 지수라든지 우리나라 시장보다는 더 좋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영향을 미쳐 주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수급적인 부분에서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외국인의 대량의 선물 매도가 이 구간에서 집중이 되다 보니까 코스피 지수는 밀리는 모습이었고, 반대로 코스닥에는 3,800억이라는 큰 자금이 또 들어오면서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대형주와 중소형주 차별화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보시면 되지 않나 싶고요. 자, 전일 국내 증시도 뜨겁게 상승하며 코스닥이 단기 박스권을 상향 돌파하면서 마감되는 가운데 금일 본격적인 단기 지수 슈팅 구간에 들어서게 되었네요. 아주 모양새는 좋아진 것 같습니다. 아주 모양새는 좋아진 것 같습니다. 자, 간밤 미 증시는 장전 선물의 하락세 속 4시 30분 FOMC 전까지 아주 숨죽여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다가 0.25 금리 인상 이후 살짝 하락한 이후에 파월의 단 한마디 디스인플레이션이 진행되고 있다는 발언이 나오면서 증시는 환호하며 그때부터 빠르게 상승 마감, 종가 고가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국내 증시 또한 금일 시가 갭상승은 코스피와 코스닥 둘 다 똑같은 모습이었으나 코스피는 선물 매도세에 의해 장중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반면 코스닥의 경우 어제 의미심장한 거래 대금 속 금일 코스피와 완전 다른 방향을 보여주어 중소형주 장세가 진행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돼야 많은 개인들이 좀 좋을 건데 말이죠. 양 시장 다 최근 거래 대금이 일정 부분 회복되는 모습이라 매만되는 유동성 부족은 조금 해소된 느낌도 들고, 여기서 추가로 2, 3일 흐름 그리고 애플의 실적 발표 직후의 흐름만 체크하면서 여러분들 욕심만 조금 내려놓으신다면 그럭저럭 괜찮은 시장 연속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강하게 돌파를 하면 추후에 눌림은 바로 이 강하게 돌파한 지점이 눌림이 되겠죠. 자, 750포인트를 어렵게 넘었습니다. 코스닥이. 그럼 코스닥이 조정을 받더라도 다시금 눌리는 자리가 750포인트다 라고 보는 거고, 그 750포인트를 갭으로 큰 폭의 갭으로 이탈할 경우는 제외하고, 그렇지 않는다면 그 구간에서 지지의
힘이 발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수를 판단하시면 되겠죠. 양시장 다 최근 거래 대금이 일정 부분 회복되는 모습이라 매매하는 데는 유동성 부족은 조금 해소된 느낌도 들고, 여기서 추가로 이 말 아까 했구나. 자, 지수는 결코 종목과 같이 갈 수 없는데 그래도 지수가 강세면 최소한 애지간해서는 정상적인 섹터는 하락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할만하다라는 겁니다. 코스닥 시장은 전일 에코프로 BM의 강력한 수급 속 금도 2차전지 섹터에 수급이 들어오며 에코프로 BM 등 양극재와 폐배터리, 그리고 SK 아이테크놀로지, WCP 등 분리막 회사까지 오늘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렇게 강한 좀 마감이 되었고, 오늘 지수를 들어올린 숨은 공신은 바로 제약바이오 섹터인데 사실 그리 좋게 보지는 않으나 지수 상승을 경험할 때는 또한 제약바이오만한 것이 없다 보니까 바스켓으로 들어온 듯한 대량의 수급이 좀 보여집니다. 얼마 전에 셀리버리가 상한가 이후에 좀 급등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게 이제 아무래도 제약바이오 반등의 신호탄이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보네요. 시장의 메인 섹터는 현재 2차전지죠. 포스코케미칼의 40조, 뭐 삼성 SDI, 뭐 LG 에너지 솔루션의 오버행 이슈 이겨내고 올라오는 모습 등등 2차전지가 시장의 주도 섹터다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는 순환 테마의 정세다. 지금 현재 4-5개의 테마가 순환하면서 연속되고 있는 시장인데, 테마 순환이라는 것은 그 테마가 빠지지는 않지만 순서대로 차례차례 급등락하고 있다라는 점을 명심하시어 종목들 보면 많은 도움 될 듯 합니다. 순환도 빠르고 그렇기 때문에 박자만 맞추면 정말 좋은 시장이 진행 중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서 항상 저도 과거에 그랬고 라이브 방송에서도 정말 입에 속된 말로 단내 나도록 제가 말하는 게 있습니다. 추격 매수 하지 마라. 추격 매수. 돌파라는 것은, 여러분, 돌파 매매라는 것은요, 그 돌파에 맥점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그 맥점을 본다라는 건요, 하루 종일 그 차트를 연구하고 그 지점만 넘어가면 나는 들어가겠다라는 게 이미 머릿속에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돌파라는 것은 단 한 번의 돌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두 번, 세 번 두드렸을 때 돌파가 일반적이고, 또한 이슈가 강력한 게 나왔을 때는 그 이슈에 의한 폭발력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속도가 빠르면 돌파가 잘 되는 것이고요. 그 속도를 보고 가는 거다.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함축돼서 있는데, 그냥 막무가내로 종목이 많이 오르면 더 올라갈 것이다 해서 이 구간에서 그냥 추격 매수한다. 이거는 잘못된 스타일이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오늘도 이런 이야기를 제가 되게 많이 했어요. 되게 많이 하면서 느끼는데, 많은 실수를 하는 게 돌파 매매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AI 섹터. 자, 오늘도 AI 섹터에서는 이슈가 정말로 많이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상승률 상위 종목을 보면 AI 섹터 종목군들이 정말 또 많이 움직였는데요. 정말 또 많이 움직였죠. 브레인즈 컴퍼니, 어제 카페에다가 글 하나 올려놨던 거 안에 브레인즈 컴퍼니도 강세였고, 그 다음에 뭐 플리토, 뭐 후발주자들 순환매 돌면서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쪽 섹터 아주 계속 움직이고 있고요. 아마 내일도 이 안에서 계속 순환매가 좀 돌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이는데요. 그 순환매에 맞춰서 좀 대응을 계속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최근 모아 데이터를 계속 매매를 하고 있으면서 회원님들한테도 보는데, 오늘도 사실 종가 베팅으로 좀 진행을 하려던 종목이었던 모아 데이터인데요. 인공지능에 파생돼서 이상 징후를 감시하는 섹터가 모아 데이터, 핀텔, 이 정도로 아시고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쪽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데이터 관리해서 브레인즈 컴퍼니 지금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를 터뜨리는데요. 어찌됐든 후발주자 각각 파트가 나뉘죠. 뭐 인공지능에서는 어떤 거, 최근에 바이브 컴퍼니가 올라갔던 거는 이 카카오 브레인의 칼리 관련된 이슈, 그런 걸로 좀 올라왔었고, 알체라도 소폭 올랐지만은 소폭 못 미쳤고, 이런 각각의 이슈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한 개인적으로 이 다음에 좀 갈만한 것도 잠깐 팁을 드리면,
인공지능으로 진화를 할 때 또 정보 보안 서비스에 대한 취약점이 분명히 어느 순간에 시장에 노출이 될 겁니다. 그때 이제 움직일 만한 뭐 라운 시큐리티라든지 드림 시큐리티라든지 이 보안 섹터도 뭐 선침해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선침해도 나쁘지 않겠다. 지금의 이 테마의 강도라면 정도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로봇 섹터. 로봇 섹터 보면 최근에 로봇 시장의 대장주가 두 개가 바뀌었습니다. 자, 고스트 로보틱스를 필두로 한 다물 멀티미디어, 저는 시장의 대장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일단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오늘 고스트 로보틱스와 과거 이제 이 지분 투자 이슈가 있었죠. 고스트 로보틱스 테크놀로지, 한국에 있는 회사의 지분 투자 이슈가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뭐 MOU 이슈도 있었던 소니드가 뭐 XR 관련된 이슈, 방산 이슈, 로봇 이슈, 세 가지 이슈를 오늘 붙여버렸는데, 그러한 복합적인 이슈가 장중에 뭐 특별하게 특징주를 붙이지 않고 상한가에 들어가게 되었다 정도 생각이 듭니다. 내일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호예수 해제가 좀 되는데요. 오늘 정말로 많은 프로그램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장중한 때 좀 강세를 좀 보이기도 했었는데, 보호예수 해제를 어떻게 할지, 과거 삼성전자가 그 물량 시장에 팔 거면 나한테 팔아라 라는 말을 했었는데, 또 정신없이 다시 끄집어 올리는지 한번 지켜는 봐야 될 것 같고, SBB테크가 단기과열에서 좀 강세입니다. 최근 이게 시장의 유행인 것 같아요. 알체라도 그랬고 갤럭시야 SM도 그랬고, 아마 그렇게 된다면야, 그 공식이라면 SBB테크가 내일도 올라가지 않을까 정도 생각이 듭니다. STO 섹터는 저는 정말 크게 보고 있습니다. STO 섹터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안에 이제 뭐 제주은행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섹터가 왜 지금 이렇게 뜨겁게 움직이는지. 자, 제가 볼 때는 이 STO가 겨냥하는 시장은 부동산 조각 투자에 대해서, 만약에 이 시장이 열렸을 때 그 시장의 규모가 얼마나 될지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을까 보는데요. 우리나라 전체의 부동산 가치는 일경 뭐 수천조 원이 된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안에서 상업용 부동산 등등 현재 거래가 되는 쪽을 딱 떼놓고 이쪽만 떼서 조각을 내서 거래를 한다라고 치면 얼마나 큰 시장입니까? 그 시장 자체가 증권 시장, 주식 시장보다 뭐 3배, 5배는 클 텐데요. 그런 시장을 이 증권사에서 할 수 있는 게 열린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또 증권사에서 활발하게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코 작은 테마가 아닌 것 같고요. 또 2차전지 관련해서 양극재 굉장히 좋네요. 수급 좋고, 또 폐배터리는 봐봐야 되는데, 지금 한 3일 전부터 제가 언급을 했는데 급등해서 저는 공략은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이쪽을 딱 스윙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원격 의료, 어제 새벽에 제가 글 하나 카페에다 또 기사 하나 일정으로 올려놨죠. 그거 잘 참고해 보세요. 저희 여기도 참 좋아 보입니다. 즉 지금 시장에 먹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어떤 섹터 뭐 아무튼 잘 요리만 하면 괜찮은 시장이 연속되고 있다 정도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 해외 지수 먼저 보면요. 일단 메타가 시간 외에서 일단 호실적으로 좀 180불이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아마 메타의 힘에 의해서 지금 나스닥 선물이 굉장히 좋은 걸로 생각이 들고, 자, 나스닥 지수를 볼게요. 나스닥 지수도 최근에 깨졌던 이 박스권을 좀 뚫으면서 올라오는데, 국내 증시와 비슷한 흐름을 보이면서 좀 올라간다면 이런 구간까지 좀 트라이를 하려고 하지 않을까 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나스닥하고요 S&P 500하고 보면은, 나스닥은 굉장히 많이 빠진 상태에서 회복을 많이 못했죠. 다우하고도 비교를 하면 회복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나스닥이 이러한 지수와 키 맞추기를 하는 과정이 코스닥 증시가 지금 본격적으로 올라오는 모습과 비슷하겠다라고 보여지네요. 자, 최초로 이제껏 돌파를 못하던 장기 평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지금의 상승은 어쩌면 이런 상승의 흐름일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자, 제가 비교를 해 보인다면 이런 갭을 만들어 준 곳에서 반등을 했는데 제가 말하는 이 갭 하락을 크게 두드러 맞아 버리는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 때 이 넥라인이 깨졌을 때는 주의를 해야 된다. 똑같죠? 자, 예를 들면 지수라는 게 그래요. 여기서 더 올라간다 치고 하다가 조정을 세게 받아서 이런 거를 갭으로 깨버린다. 반등하고 다시 깬다. 이때부터는 주의를 하는 거죠. 왜? 다시 박스권으로 가니까. 박스권으로 가니까. 그래서 전략은 지금은 아주 심플한 것 같습니다. 시장에 대한 전략은, 그러니까 즉 지수에 대한 전략은 심플하게 보면 좋겠네요. 자, 삼성전자부터 하나하나 또 다시 보면 오늘 삼성전자가 그나마 2.7%나 올라와 줘서 코스피 지수가 0.78%대 마감이 됐는데 오늘 보면 뭐 건설, 철강 뭐 이쪽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코스피도 시총 상위 종목은 좋았는데 시가 갭을 들고 나서 좀 무너지다 보니까 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고요. 일단 IT 반도체,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둘 다 나쁜 흐름 아닌 것 같고 LG에너지솔루션이 정말 세게 움직이네요. 삼성 SDI도 마찬가지고 SK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이쪽 섹터 다 좋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대형주는 삼전, SK하이닉스, LG엔솔, 삼성 SDI, 현대, 기아 그리고 카카오, 네이버 뭐 좀 더 넘어가서 뭐 셀트리온, 삼바 뭐 이 정도 포스코홀딩스까지 이 정도만 가지고 딱 요리를 해도 될 것 같아요. 많은 종목을 우리가 연구해서 투자를 한다 해서 성과가 나는 거는 아닙니다. 정신만 사놓고요. 자, 그리고 코스닥 오늘은 2차 전지부터 볼게요. 에코프로 BM 어제 유의미한 수급이 좀 들어왔다. 그리고 오늘 강력한 상승이 나왔다. 얘도 추가 수주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하면 지금 강력한 수급이잖아요. 올라왔다가 밀려서 재돌파를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포스코 케미칼과 키 맞추기 성격으로요. 자, 에코프로도 굉장히 좋죠. 에코프로가 먼저 제가 볼 때는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가총액이 더 낮기 때문에, 더 가볍기 때문에. 자, LNF도 나쁜 흐름이 아니고 좀 더 올라가겠죠. 자, 그리고 세비캠 폐배터리 보호예수가 내일 모레입니다. 보호예수 해제가 되면 잡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역 헤드앤숄더가 나왔어요. 이것도 역 헤드앤숄더 넥라인 돌파 눌림 빵. 그래서 넥라인을 깨고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 이런 자리는 강력한 지지 구간이다. 깨지면 그때 다시 생각하면 된다. 성일하이텍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좀 강한 모습 보여집니다. 그래서 2차 전지는 이 정도 보고요. 미래나노텍을 어제 제가 좀 가지고 넘어왔었는데 어제 제가 좀 가지고 넘어왔었는데 오전에 다른 매매를 하다가 좀 낮게 팔았네요. 시가 갭이 그래도 적당히 떠줘서 수익권이 좀 있었는데 가지고 넘어왔는데 좀 낮게 팔아버렸습니다. 오전에 다른 매매를 좀 하다가요. 그래서 얘는 좀 아쉽게 낮게 좀 팔고 마무리를 좀 졌고, 자, 오늘 아침에 삼성, 퀄컴 그리고 구글이 협력해서 XR을 하겠다라는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굉장히 좀 좋은 재료였고요. 자, 웨이버스가 시가를 굉장히 높게 10몇 프로 떴죠. 10몇 프로 뜨고 순식간에 상한가를 좀 들어갔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어제 제가 종배를 해서 넘어왔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냥 시가에 좀 던졌더니 상가에 들어왔고, 사실 오전에 집중했던 거는 MP라는 종목을 좀 집중해서 좀 봤었는데 이것도 좀 매매는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원하는 구간에서 추가 매수가 좀 안 됐던 점이 좀 아쉬웠고요. 항상 이런 시가가 뜨는 종목은 눌림까지 생각을 해서 그런 유도리를 바탕으로 좀 매매를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메타버스 쪽이 오늘 못 올라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도지가 내일의 양봉으로 바뀌는 정도는 체크를 하면서 좀 볼 생각이고요. 이거는 이제 회원님들하고 같이 오전에 시가 그리고 이하 해서 올라갈 때 한 3% 정도 꺼내서 그냥 매도를 좀 하고 좀 나왔고,
메타버스 쪽도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서 좀 기회를 잡았으면 하는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기회를 잡았으면 하는 생각이 좀 많아서 좀 종목군들을 추려서 좀 보고 일반적으로 좀 조정이 좀 나오기를 기다려보고 있으면 되지 않나. 어찌됐든 애플도 할 것이고 삼성도 할 것이고 구글도 한다는데 전 세계 유수의 대기업들이 다 한다라는데 안 될 건 없지 않나,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STO를 먼저 볼게요. 어제 갤럭시아 SM이라는 종목이 먼저 올랐는데 장 막판에 급락을 맞아버렸죠. 고점 대비해서 한 20% 가까이 밀어버렸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슈가 증권형 토큰을 이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해라 라는 이슈였는데 이게 사실 무근이다 라는 기사가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가가 SK증권이 급락 한 3% 하락, 얘는 강보합 출발이어서 저는 이제 SK증권도 반등을 할 거라고는 봤는데 좀 물량 소화를 하고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에 SK증권은 시가에 못 들어가고 얘는 시가에 좀 들어가서 한 이 정도가 한 6, 7% 됐던 것 같아요. 반등에 일단은 전략 매도를 하고요. 자, SK증권을 한번 보죠. SK증권이 어제 거래량을 어느 정도 태우면서 좀 강하게 장 막판에 움직임을 줬습니다. 좀 매우 빠르게 움직임을 줬었는데요. 와, 저는 시가에 이렇게 마이너스 3%에서 5%까지 빠졌다가 올라가는 거, 저희 회원님들 중에 이걸 가지고 계신 분이 있어서 이 구간에서는 파는 자리가 아니다, 적어도 이런 자리는 넘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굉장히 좀 빨랐고, 이 갤럭시아 SM이 상승하다가 딱 이 구간에서 멈춥니다. 예, 멈춥니다. 그런데 그 구간에서 이 섹터가 다 죽어야 되잖아요, 원래. 근데 하락하지 않는다. 즉 시소 흐름이 나타났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SK증권은 매매를 이 구간에서 눌림으로 들어간 거죠. 여기서 그래서 이 눌림을 다 잡아가지고 올라갈 때 분할로 여기까지는 좀 매도를 했네요. 이 폭이 적지는 않아요. 이 폭이 여기서 여기까지가 8% 정도, 8, 9% 정도 폭이어서 한 2%, 3%, 뭐 5%, 7%뭐 이런 식으로 분할로 청산을 하고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쪽 종목은 좀 보지는 않았고요. 이쪽 종목은 섹터는 보지는 않았고, 오늘도 이 뭐죠? 순환매가 이 안에서 좀 발생을 했는데 오후장에 갑자기 코리아 에셋 투자증권 또한, 네, 또한 STO 관련해서 투자를 했다라는 이슈가 좀 부각이 되면서 급등을 했는데, 이 종목은 이제 시가총액을 보시면 알겠지만 685억입니다. 매우 작은 회사죠. 당연히 네, 상한가 가능성이 있었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보여져요. 너무나 빨리 올라와서 사실 이걸 매매한다라는 게 쉽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는데요. 일단은 이 시장에서 뜨거웠고 갭을 들었기 때문에 일단 갭 들어서 밀릴 때 이 갭 구간에서는 뭐 올라갈 때 좀 더 사서 먼저 한번 팔고 눌릴 때 다시 사서 상한가에 반 팔고 나머지는 일단은 상따로 좀 넘어가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한가 따라잡기가 하나가 좀 됐었고요. 그래서 오늘 대장주가 생겼고 새로운 바닥권 종목이 나왔다 정도 봐야 될 것 같고요. 얘는 시가총액이 낮으니까 내일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도 보면서 대응해야 된다 라고 생각이 들고, AI 섹터 보죠. 코난 테크놀로지가 일단 잘 버티고 있는데 생각보다 셉니다. 예, 무너져야 되는데 생각보다 많이 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테마가 보통 센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지금 많이 들고요.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도 어제 하락을 했으면은 밀려야 되는데 이쪽 또한 생각보다 세구나 생각이 드네요. 오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바라보는 구간에서 좀 지지가 나와서 오늘 뭐
좀 매매가 좀 잡스럽긴 한데요. 뭐 이렇게 해서 팔고 여기 들어가서 팔고 여기에다 걸어놓은 게 체결이 됐는데 얘는 뭐 약손절 정도 하고 좀 나왔었는데 일단 이 종목도 좀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IT 반도체 관련해서 정부의 반도체 지원법 이슈가 있다 보니까 오늘 미래 반도체가 올라왔고 오히려 오픈 엣지가 이제 신고가 종목이기도 하고 LG와 삼성전자는 AI로 이 불황을 돌파하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AI 반도체 빼놓을 수는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바닥권 돌파 관심 종목 중에 하나가 MBT라는 종목이 있는데 오늘 시장에 그렇게 크게 부각은 되지 않았지만 네이버 웹툰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MBT도 가상 부동산 시장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 당시 세컨서울이라는 걸로 굉장히 크게 올랐던 종목인데요. 그런 이슈가 조각 투자로 이어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도 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그냥 뜬금없이 밥 먹고 와서 그냥 여기서 이 음봉 급락하고 나서 돌파하길래 들어가서 대충 짧게 한 2, 3% 뛰기만 했는데 지금 구간이 이렇게 돌파할 가능성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보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가 매우 셌어요. 제약바이오들이 매우 셌는데 뭐 딱히 마땅히 좀 보고 싶은 종목은 좀 없었고 이 알테오젠 정도 프로그램 수급과 뭐 거래대금 이 오장에 충분히 좀 있어서 오늘은 대형주는 알테오젠을 좀 했는데 좀 다소 높게 들어가다 보니까 짧게 그냥 매도를 하고 나온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구간에서 돌파하고 지지가 나올 때 들어가서 뭐 이렇게 뭐 44,000원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매도를 하는 게 좋은데 구간 자체가 높으면 매수가 꺼려지죠. 잘 안 되죠. 매수 자체가. 자, 그리고 어제 상장한 오브젠이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오늘 좀 변동성이 좀 컸던 것 같아요. 뭐 이때도 변동성이 있었고 이때도 이렇게 있었는데 이것도 사실은 종가에 매수를 하면 좀 나쁘지 않았을 종목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 외에서 좀 들어왔고요. 제가 지금 말하는 모든 종목이 다 라이브 방송 때 종가 관심 종목군들이었습니다. 보는 종목 안에서 움직이는데 신규 상장을 했고 거래 대금이 많이 터졌으며 이러한 아일랜드 갭을 남겨놓은 종목군들은 어떤 현상이 있냐면요. 갭을 들었을 때 아일랜드 갭이다라는 기대감으로 들어오는 수급의 주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갭과 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갭에 대한 기대감이 언제든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좋은 관점이다 라고 보는 거고요. 얘도 오늘 좀 이런 식으로 돌파로 좀 들어왔다 매매하고 여기서 종가에 좀 하다가 종가 베팅을 고민을 했는데 고민만 하고 정작 안 하고 시간 외에서 좀 매매를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AI 관련해서 종목들이 굉장히 많죠. 플리토도 있고 지금 플리토도 있고 얘도 근데 좀만 올라오면 단기가열이고 거기에 뭐 핀텔 정부가 인증하는 AI 관련 종목이라고 하는데 핀델 같은 경우도 지금 종목을 이렇게 해서 여기서 좀 분할로 사다가 이거는 다 팔고요. 여기서 다시 잡아서 반 팔고 나머지는 이제 시간에서 안 팔고 일단 대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리 아닌 원리를 설명을 하면 이 다 갭이에요. 갭. 주식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갭의 원리다. 갭. 이 갭을 지금 최고의 저항은 갭입니다. 모든 주식의 가장 강력한 저항은 갭이에요. 갭. 이 갭. 갭. 이 갭을 지금 하나, 둘, 셋, 넷. 내일 뜨면 아일랜드 갭. 그러니까 기대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갭이 뜨는 거고요. 그래서 내일 그런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이 좀 나올 수 있겠다. 아마 생각은 그렇게 되고요. 이런 의미 있는 자리가 돌파가 돼야 돼요. 근데 돌파가 다 돼야 되는데 이런 캡들이 있어서 내일 관심 있게 한번 저도 볼 생각입니다. 핀델은 어느 구간 어느 위치에서 다시 종목을 들어가 볼지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해볼 생각이고요.
고민을 해볼 생각이고. 자, 종목이 너무 많네. SBB테크,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것 빼고. 자, 다물 멀티미디어. 저는 오늘 이게 상한가로 넘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거기까지 좀 안 갔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하루 종일 기다렸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서 여기서 뭐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었겠죠. 아무튼 가지고 물량을 팔지 않고 좀 더 봐볼까 하고 있네요. 좀 더 끌고 가볼까 합니다. 여기를 돌파했기 때문에 최소한 한 번 정도 더 쳐주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게 되면 한 여기서 20%만 딱 쳐줘도 참 좋을 것 같다 싶고. 소니드가 오늘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거래 대금이 많기 때문에 이 종목은 눌렸을 때 관점을 좀 가지고 좀 보고 싶습니다. 눌렸을 때 눌림에서 종목을 보면 좋을 것 같고. 이 AI 섹터 KTCS는 단기 과열 우려가 있어서 못 가는 과정 속에 후발로 KTIS가 올라가는지, 로보티즈 로보스타처럼 얘가 지금 이 저항을 돌파하고 이런 거 있죠. 이제 1등, 2등 대장 바뀌는 그런 모습이 여기서 내일 발생하는지 정도 체크하고 좀 보면 되지 않겠느냐 정도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아데이터인데요. 모아데이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주 좀 매매를 좀 힘들게 좀 했었습니다. 여기서 들어가서 수익으로 나오긴 했었는데 며칠 좀 물렸었죠. 여기 계속 물려 있다가 수익으로 나오고, 어제 약손실로 처리하고, 오늘도 짧게 매매하고 종가에는 사고 싶었으나 사지를 좀 못했는데요. 시간 외에 마이너스 출발하길래 그냥 일단 따라 사고 저는 여기 230원에는 못 팔았고요. 150원대 전량 매도하고 230원 갖다 떨어지길래 좀 다시 잡아가지고 좀 다시 잡아서 종목을 들고 좀 넘어갑니다. 시간 외에 종목을 좀 들고 넘어가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AI 이상징후를 감별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로 일단 좀 움직이는데, 이 앞에 이 매물을 넘기면 엄청난 거래 대금이 터집니다. 그럼 시장의 관심은 여기에 들어오는데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갭을 넘어가는 순간 시세는 뿜어져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카페에서 마지막으로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문의하셔서 질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장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